그래서 이 구분 맨션 투자는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썰을 풀어드리는 일본 오야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은 일본 부동산 투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본 부동산 투자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먼저 첫 번째, 구분 투자. 그리고 두 번째, 한동 투자. 세 번째, 단독주택 투자. 네 번째, 토지 투자.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일본 부동산 투자 종류의 소개와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분 투자입니다. 자, 이 구분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아파트 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동에 한 호수죠. 한 호수 한 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 한 동에 한 호수를 구매를 해서 거주하는 거를 이제 구분 맨션 투자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건물 빌딩의 상가라던가 이제 한가의 상가를 구매하는 것도 구분 상가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아파트 한 동에 한 호수를 구매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구분 투자라고 합니다. 이 구분 투자, 구분 맨션 투자의 장점으로는 일단은 저렴한 가격으로, 저비용으로,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의 부담,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아파트 한 동에서 이 한 호수, 한 채를 구매를 합니다. 물론 구매를 할 때 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뭐 400만엔, 500만엔에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월세로 이제 세를 주다가 이제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서 또 새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주위에 세입자를 모집하는 라이벌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파트 모집을 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또 가격도 많이 낮춰야 될 것 같고 뭔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아파트를 부동산 회사에 찾아가서 이거 매각하겠습니다,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은 처음에 구매했던 가격이 저렴했던 가격이었기 때문에 아마 되팔 때도 저렴하게 400만원, 500만원에 구입했으면 아마 팔 때도 400만원, 500만원 정도 다시 되팔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맨션 투자는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네. 자,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겠죠? 단점으로는 이 아파트 한 동에 이 한 채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은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자, 매달 아파트는 이제 매달 관리비하고 수선 적립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관리비는 뭐 말 그대로 관리비고 수선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파트 한 동을 이제 보수 공사를 한다거나 이제 건물 외벽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이제 수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를 수선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비가 매달 들어가고 수선 적립금도 매달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5만엔입니다. 월세가 5만엔에 관리비가 5천엔 그리고 수선 적립금이 만엔 해가지고 달달이 15,000엔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5만엔에서 15,000엔을 빼면 실제로 한 달 수익은 35,000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35,000엔을 12개월로 곱하면 1년치 순수익은 42만엔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채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여러 채를 소유를 해야만 어느 정도 수익령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 동영상에서 일본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을 때도 이제 매번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한 채를 사고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고 네 채를 사고 다섯 채를 사고 계속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해 나간 이유가 한 채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 채, 세 채, 네 채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구매를 해야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온다는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분 맨션은
한 채만 딱 사가지고 아, 돈을 벌겠지. 이런 나는 집주인이야. 이런 느낌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두 채, 세 채 이상은 사줘야만 이렇게 어느 정도 용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투자입니다. 한동투자. 이 한동투자는 방금 구분 맨션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아파트 한 동에서 이 한 호실, 한 개인 호실을 구매하는 거를 구분 투자라고 했는데, 이 한동 투자는 말 그대로 이 건물 전부 다 내 겁니다. 말 그대로 건물주입니다. 간물주. 네. 내 건물, 내 마음대로 막 돈을 다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구분 소유랑 달리 매달 관리비라던가 수선 적립금 같은 거 낼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의 월세는 전부 다 내 수입, 내 주머니에 쏙쏙쏙입니다. 이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 한 건물에 다 내 거. 딱 이거죠. 대박이죠.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 일반 구분 맨션과 달리 이 한 동을 통째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 물론 목조로 지은 이제 나무로 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도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지어진 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억엔 가까이 이렇게 돈을 줘야지만 이 아파트 한 동을 거의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파트 한 동이 다 내 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 유지가 되고 공실이 많아지면은 이게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 한 동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이라던가 입지라는 거를 잘 따져야 되고 인기가 없는 지역이라던가 이런 입지 조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공실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대비 공실이 많아지면 수입력이 떨어지고, 물론 이렇게 수입이 떨어지면은 건물을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처분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맨션, 한동 맨션, 한동 아파트는. 자, 왜냐? 그만큼 큰 돈이 필요한데 처분을 하려면은, 물론 처분을 해도 큰 돈이죠. 그만큼 이 구매를 하려는 사람도 큰 돈이 필요한데 초보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많은 투자 전문가인 베테랑 분들이 많습니다.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흠잡고, 이거 페인트 도색하는데 돈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이거 수도 이거 좀 보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이거 다 내부 인테리어 싹 공사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저것 흠잡으면서 가격을 깎고 흥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파트 한 동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30년 지난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구입할 때는 5천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세입자들도 이제 없고 공실도 너무 많아서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하려는 전문 베테랑 투자가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흠 잡으면서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베테랑 투자자들이 많이 노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팔기도 어렵고, 이제 진짜 입지 조건이라던가 이런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되팔 때 제값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한동 아파트, 한동 맨션을 구입하기 전에는 꼭 꼼꼼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얼마나 이 아파트가 수익성이 좋은지 이런 거를 잘 따져야 하는 등, 이런 한동 투자는 저는 전문가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독주택 투자입니다. 자, 이 단독주택 투자는 일본어로 코다테 또는 이코다테라고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 투자는 구분 맨션, 제일 첫 번째 설명했던 구분 맨션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동 투자의 아파트랑 맨션의 이제 중간 단계로, 이것도 한 단독주택 하나를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단독주택 투자는 초중급자한테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단독주택의 투자, 먼저 장점은
구분 맨션의 단점이 어떤 매달 관리비라던가 수선 적립금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 투자 아파트 맨션과 똑같이 이제 월세가 전부 내 수입입니다. 그래서 구분 맨션보다는 수익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동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한동 아파트에는 뭐 20세대, 20세대가 들어가 있거나 뭐 30세대가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뭐 그만큼 돈이 많이 벌지만은 단독주택은 건물은 큰데 사는 사람은 이제 한 세대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런 좀 수익이 좀 떨어지는 좀 단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아파트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제 펫, 우리나라 말로 반려동물, 자, 일본어로 펫을 키울 수가 있어서 요즘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단독주택 투자는.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 안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거주를 희망하고 선호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랑 달리 층간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일본 사람은 개인적인 이제 프라이빗한 이제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층간소음 걱정되거나 하는 이제 가족들 세대가 훨씬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맨션과 비교해서 아파트랑 비교해서 단점으로는 아파트랑 비교해서는 단기간에 처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예전부터 있었고 지역성도 있고 거래 실적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시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의 시세를 알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시세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될까 이런 시세가 없기 때문에 빠른 기간, 단기간에 처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이제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이제 중간에 세입자가 나갔을 경우에 퇴실을 했을 경우에 장판이라던가 도배라던가 이런 보수, 수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구분 맨션과 비교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달리 이제 매달 수선 적립금, 이제 보강공사라던가 이렇게 수선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리는 본인 부담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중고 단독주택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이거 싸네 구입을 하면은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이제 바닥이 푹푹 꺼진다거나, 그리고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이라서 흰개미한테 나무 기둥이 먹힌다거나 하는 이제 보수할 곳이 너무 많아지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갈 수도 있으니 이런 단점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토지 투자입니다. 토지 투자. 토지 투자. 말 그대로 땅이죠. 쉬워 보이죠? 땅을 사면 되죠? 자, 일본에서는 보통 토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토지냐, 아니면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토지냐, 이렇게 두 가지 토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토지, 이게 장점입니다.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자, 일본에서는 차고 증명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를 살 때, 구매를 할 때는 당신 주차장 있습니까? 주차장 없는데요. 주차장 없으면 차 못 삽니다. 일본은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려면은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차를 2대, 3대, 우리 집은 차를 2대, 3대 가지고 싶은데 이제 주차장 공간이 한 대밖에 없어서 2대, 3대를 못 삽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이제 월세, 주차장을 월세로 빌려야 됩니다. 이거를 일본에서는 스키기메 주샤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가에 있는 토지라던가 이런 건물을 세울 수 있다거나 이런 토지에는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고 여러 방법도 있고, 이제 대로에 인접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를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일본 여행 다니다 보시면은 많이 봤겠지만은 이제 유료 코인 주차장 많이 있죠? 일본은 주차도 아무데나 막 못해요. 반드시 이런 유료 코인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거 꼭 많이 만들어 놨죠. 자, 이런 유료 코인 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토지는 이렇게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인데, 단점은 바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지에 있다거나 아니면 원래 이게 땅이 농지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낮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비싼 토지는 가치가 있는 토지고 싼 토지는 문제가 있는 토지, 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 맞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역에서 걸어서 9분 정도 거리에 있는 42평 토지를 40만 원에 파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밤 9시 30분에 부동산에 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자,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아요. 자, 이렇게 문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담당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밤 9시 50분 금방 또 이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면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그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자료인데 자, 판매합니다. 땅 판매합니다. 자, 이나리야마 공원역. 자, 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나리야마 공원역,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이나리야마 공원역에서 도보 9분입니다. 도보 9분. 자, 주소는 사이타마県사야마시고요. 자, 이게 토지가 141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 42평쯤 됩니다. 42평쯤인데 가격이 단돈 4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거 400만 원을 40만 원으로 잘못 올린 건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바로 이거 보자마자 밤 9시 30분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메일로 문의를 보냈어요. 자, 해가지고 봤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딱 봤는데 이게 토지도 넓고 좋다 했는데 이게 땅을 보니까 경사진 땅 141 평방 제곱미터 42평이죠. 경사진 땅? 이거 뭔가 이게 좀 이게 땅이라기보다는 벽 같아 보이고 산 같아 보이고 이게 뭐지?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다? 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 얼굴이 보여서 좀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제 얼굴 잠깐 치우겠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보면 여기 토사재해 특별경계구역이라서 건축물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끝났죠 뭐. 자,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자,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나리야마 공원역이라는 게 있죠. 이 공원역에서 걸어서 9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구 나와가지고 걸어서 보니까 이곳이네요. 이곳 끝에. 자, 아까 지도가 어디 있더라? 자, 여기 있네요. 지도. 자, 지도의 공원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 도로 끝자락에 있는 이 땅이네요. 그래서 쭉 내려서 가다가 네, 이 끝에 땅, 아마 이 땅입니다. 이 땅. 자, 이 땅인데, 자, 이 땅을 제가 한번 구글로 스트리트로 제가 봤는데, 자, 이쪽은 못 봐서 이쪽을 봤어요. 이쪽을 봤는데, 오, 아파트도 있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아파트도 있고 좋은 땅이다 싶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 벽 같은 산은? 자, 이겁니다. 자, 바로 이 땅이었어요. 이 땅. 자, 방금 보시면은, 자, 방금 전에 사진. 자, 이 벽같이 생긴 게 있고, 이 하얀 거 뭐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 나무랑 수풀이 우거진 이 땅을, 경사진 이 땅을 40만 원에 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 불모의지. 자, 아무튼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죠. 왜냐, 건물도 못 세우고 평지도 아니고 경사도 적기 때문에 이거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부동산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땅이 이거 건물도 못 짓는데 이거 농사 지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답장 온 게, 이거 경사져 가지고 농사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버섯 재배는 가능합니다. 자, 버섯 재배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땅은 버섯 재배 가능하단 땅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버섯 재배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사요나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땅은 가치도 없고 해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오야상.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번 일본 부동산 투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본 부동산 투자는 크게 네 가지로, 먼저 첫 번째 구분 투자, 그리고 두 번째 한동 투자, 세 번째 단독주택 투자, 그리고 네 번째 토지 투자가 있습니다. 네, 잘 아셨나요?
자, 오늘 동영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썰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